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어저께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세본도 있고 문답식으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페이지 수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됐던 내용이 대부분 거의 그대로 나왔지만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고 또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나왔고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법이 적용될 걸로 보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 22일 날 2시에 뭐 요거를 이제 보도해라 해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볼 것들이 오늘 요 세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상세본을 보게 되면요, 이 안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본, 문답식, 그리고 세법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다 거기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나한테 필요한 자료들이 담겨 있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해서 지난 7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죠.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해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 세율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2주택 이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제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제외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린데 밑에 나오니까 한번 보죠. 3억 원 이하는 0.6%로 세율이 올라가는 거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바로 요거 평택에 만약에 집이 두 채다.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평택이나 안성에 집이 있고 또는 평택이나 위에 지방, 서울, 수원, 동탄 등등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가지고 집이 두 채 이상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세율이 지금 1.2%로 올라갑니다. 이게 대략 피부에 얼만큼 올라가는지 잘 계산이 안 되지만 여기 일부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예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적용되는 거는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시한을 줬던 내년 6월 1일 그 안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 확대해서 1주택을 갖고 계신데 고령이신 분들은 공제율을 조금 높여주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했을 때도 공제율을 높여준다. 그래서 집이 한 채고 내가 그 집에 계속 살고 하면서 오래 그 집에 살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면 그걸 많이 깎아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합산 공제율 80% 해가지고 이것도 21년도부터 적용. 그리고 주택분 세부당 상한 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해서 이게 중요하죠. 법인 적용 제외. 기존에 개인 법인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평택에 기존에 법인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또는 이거를 해산하면서 타인에게 가족들이나 이런데 이제 증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2주택은 얼마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 300%로 올라가고 3주택에도 300%고 법인은 세부당 사망이 미적용해가지고 2주택 이하는 3%고 3주택 이상인 법인은 무조건 6%대의 과세를 때리겠다라는 거고 이 또한 21년도에 이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본공제를 폐지한다. 법인은 기존의 법인도 6억씩 기본공제 해줬던 거를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710에서 예고했던 그 내용이 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인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법인은 답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이 집을 살지 않아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주도 하고 보유도 해야지만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고령자분들 60세 이상, 뭐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구간 나뉘어져 있던 그분들은 내가 살면서 거주까지 하면서 보유까지 하실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바뀐 겁니다. 즉 집이 하나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아지실 거고 이게 버티기로 갈 수 있는 거는 집값이 지금도 요동치고 있는 서울 일부 지역 그런 쪽 또는 뭐 세종시 이런 데 쪽 이런 데 쪽의 집이 아니고서 기타 지역에 있는 집들은 가격이 그렇게 막 1억 2억씩 뛰는 모습이 안 보이면 아무래도 보유 부담으로 인해서 정리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회를 다 통과하고 완전히 발효가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된 거는 적용 시기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 요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분양권이 주택수에 언제부터 포함되는 건지가 중요하니까요. 보면은 개정안을 보면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요게 이제 개정입니다. 중과세율 인상 1세대 2주택 기본세율이 20%, 1세대 3주택 기본세율이 30%, 주택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은 분양권 포함, 분양권도 포함 뭐 이렇게 돼 있고 1주택 플러스 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뭐 해서 기존 내용 그대로다.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해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행일이 세율 인상은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하는 분부터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되는 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는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고덕이나 뭐 평택이나 아니면은 기타 지역에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2주택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분양권이 주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민감하셨던 건데 내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전부 이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즉 내년 청약시장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뉠 거다. 완전 미분양이 나거나 아니면 뭐 대박이 나거나 올해까지는 어쨌든 간에 분양해가지고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쳐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일은 없겠죠. 거래가 돼야 프리미엄이 붙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청약을 넣어서 내가 그 집을 가지고 가실 분들과 청약을 넣어서 그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 굉장히 양분된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이게 올해를 지나 내년에 가면 투자 수요는 진짜 뭐 서울이라든가 일부 진짜 특정된 지역으로만 몰리고 그 외 기타 지역 평택이 그 외가 될지 아니면 몰리는 지역이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그 외 지역이 된다면 내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사실상 프리미엄이 붙기 어렵다. 즉 청약 시장이 요번에 호반 2차처럼 뭐 그렇게 뭐 몇십 대 1 또는 뭐 인기 타입이 몇백 대 1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거기에 투자 수요가 붙고 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를 잘 한번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평택은 꾸준하게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격이 빠지는 게 아주 크지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은 가격이 빠지는 게 지금 뭐 피가 1억 2억씩 올라갔던 그 아파트들을 피가 내려올 수는 있어도 분양가 밑으로는 형성될 것 같지 않고요. 내년이건 올해건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되는데 입주 시점 즉 2년이나 3년 정도 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뭔가가 계속 주택 압박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때 가서 조금 풀릴지 아니면은 더 세질지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2년이나 3년 후를 예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러나 현 시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주택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 시장이 기존처럼 뭐 이렇게 가격이 탁탁탁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10에서 나왔던 꼭 내용인데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해가지고 1년 미만은 70%, 1, 2년 미만은 60%인데 얘는 사실상 거의 뭐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분양권은 전매가 안 되고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1년 내에 파는 거는 경매 말고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왜냐면은 내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샀어요. 근데 1년 미만으로 이걸 팔게 되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거든요. 그게 아니고 투자자가 이 집을 급매로 잡았다가 다시 판다고 쳐도 양도세가 70%, 1년 미만 팔면, 더군다나 투자자라면 이미 주택이 있으실 테니까 취득세도 뭐 8%에서 12%, 거의 뭐 투자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겁주기용인 것 같고,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1년 내에 들어왔다가 부득이하게 다시 회귀하셔야 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분양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인 것 같고, 뭐 있으나 마나한 뭐 그런 내용인데 오히려 투자자들보다는 좀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6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을 취득했다가 또는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다시 되파는 이런 경우가 드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손해를 보고 팔거나 또는 뭐 남는 게 아예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돼 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율 같은 것도 나왔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인 토지 양도시 추가 세율 뭐 해가지고 법인은 안 하는 게 좋다. 법인은 끝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요 정도입니다. 법인은 거의 이제 해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아요. 법인 전환 시 2월 과세 허용 요건 조정해서 이제 법인에 관련된 것들은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답 자료거든요. 이제 묻고 답하는 요런 식의 자료인데 요것도 한번 보죠. 부동산에 관련된 거. 네, 여기 보게 되면 84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의 세금 폭탄인지 이 종부세를 내는 거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례를 보면 고가 1주택 소유자에서 서울 땡땡 아파트 한 채 보유, 공시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도 아닌 그냥 공시 가격이 31억짜리 집입니다.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가 31억이에요. 그리고 21년도에 그 공시지가가 34억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56세의 1세대 1주택자 A씨, 그리고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 B씨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34억인데 이걸 꼭 우리가 봐야 될까요? 세부담 변화, 고가 1주택 보유의 세부담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 정도 못 낼 정도면은 저 집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죠. 뭐 여기 종부세 증가액이 뭐 요 정도 올라간다. 저도 종부세를 내고 싶네요. 뭐 이 정도는 좀 돈이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원래 돈이 있으면 뭐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좀 아깝거든요. 아까울 수 있지만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A의 경우 고가주택 시가가 40억이랍니다. 보유해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만 원 증가 수준에 그친 B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증가. 한편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 0.01%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종부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요거는 좀 볼 필요성이 있죠. 보게 되면 서울 A 아파트 이것도 공시 가격인데 20년 15억이고 21년에 16.5억으로 올랐어요. 이것도 평택이랑은 뭐 딱히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한번 보죠. 그리고 B 아파트 공시 가격이 13억이 14억이 됐다는 거죠. 이게 다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시가가 아니고요. 세부담 변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해서 뭐 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공시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올라간다. 오히려 30억 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보다 오히려 세금이 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으면 거의 폭탄급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당 2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4,206만 원이 증가한다. 이 웬만한 연봉이죠. 이 웬만한 연봉이라면은 요거를 세금으로 낼 정도라면 이거의 10배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한 1년에 4억 정도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 정도 내고 나머지 이제 뭐 쓰고 뭐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다주택 3주택자 요런 분들도 이제 평택에 많이 투자하러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요 공시 가격을 보게 되면 요것도 이제 다 10억이 넘고, 부산에 이제 8억 7천, 그리고 9억 5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뭐 평택도 몇 년 후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부담 변화 3주택은 뭐 이게 지금 거의 핵폭탄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시가가 요 정도 되고, 세부담이 뭐 거의 1억 가까이 뛰는 거죠. 해당 3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6,575만 원이 증가한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19년도 기준 0.4%에 불과하다. 이 0.4%라는 걸 왜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0.4%한테 세금 내는 거는 합당한 건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0.4%가 되면은 이런 세금을 내므로써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세금이 많은 게 꼭 부자들이 내고 뭐 가난한 사람이 안 내고 이걸 떠나서 세금이 많은 거는 어쨌든 간에 기회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세금 안 내고 이거를 씀으로써 시장에서 뭔가 돈이 돌고 이런 효과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좀 큰 부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된다면 이 정도 세금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유 부담을 필요하므로 80%의 공제 한도를 설정할 필요, 양도소득세 상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 배경, 요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 배경이 이제 많이 민감한 사항이죠. 현행 양도소득세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되나 일반 분양권은 미포함, 대출 청약제도에서는 두 권리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함으로써 과세 형평 제고 기대,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주택이 포함이 안 되지만 대출 받을 때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겠죠. 1주택자가 분양권이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요것도 질문 많이 하시죠.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1주택 플러스 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됐다는 내용인 거죠. 단기 양도소득세율 증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하는 거 아닌지, 정부는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 아래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마련을 했다. 그리고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 설계, 근본 대책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 거래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시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만 몰리고 그 외 기타 지역에서는 다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은 없음 해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A씨가 1억 9,900만 원이 3억 4,825만 원으로 뭐 증가한다. 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5억 원인 주택. 양도 차익 5억 원이 생겼을 때 A씨는 1년 미만, B씨는 2년 미만, C씨는 3년 보유, 모두 1주택자이다 했을 때 A, B, C 해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3년 보유하고 실거주까지 하신 분은 요 정도 낸다는 겁니다. 20억짜리 집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는
평택은 이거랑 거의 해당이 없죠. 아직까지 20억짜리 아파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19년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해서 여기 모든 세법이 1세대 1주택 그리고 거기에 장기 거주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2주택 그리고 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변화 해서 A씨가 20억 원짜리 주택이 10억 원인 주택 양도 차익 10억 원, 양도 차익 10억 원. 와. A씨는 10년 보유 및 거주, B씨는 10년 보유, 2년 거주, 8년 임대했다라고 돼 있을 때 B씨는 내는 세금이 엄청 부담이 되고 이거를 계속 그냥 10년 보유까지 하고 거주까지 하신 분은 뭐 변동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보동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뭐 쭉 법인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법인은 끝났다,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법인은 뭐 더 이상 혜택 없다, 해산해라, 예, 세금 내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세법 개정안이라는 건데 요거 개정안도 보게 되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종부세가 얼마 올라간다. 아까 대략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으로 인상. 이게 2주택자분들부터가 굉장히 세금이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정말 평택이 그 외 지역이 됐느냐 또는 정말 콕 집어서 들어가는 또 투자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냉탕과 온탕 그 언저리에서 지금 양발을 걸치고 있다가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냉탕이 될 것 같으면 발을 뺄 이런 상황인 거죠. 온탕 쪽으로 다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는. 만약에 평택이 냉탕이 되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거나 또는 뭐 이런 세법 개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가 바뀌거나 이런 게 없으면 지금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평택이 삼성 3기 공장이 완공될 그 무렵에 삼성 협력업체들이 평택으로 유입이 되고 그 관련된 종사자들이 평택으로 대거 유입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남아있는 아파트 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필지들에 전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이 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게 적용이 돼서 실거주자들만 들어와서 주택시장을 뭔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초반대나 중반대에 나오고 기존 아파트들이 5억이나 6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중간에 낀 새 아파트들이 그 중간 가격을 메꾸고 있다면 이렇게 가격이 3등분이 될 거고요. 여유 있게 들어오시는 분, 즉 본인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오셔야 되는 분들은 청약시장으로 몰리실 거고 그게 아니시고 당장 이사를 와야 된다면 그 중간 가격대로 가실 거고 그게 아니시라면 이제 고가주택 지금 뭐 파자풍신이나 지제역에 있는 아파트나 요런 데로 갈 인원이 얼마나 될지 감안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굉장히 좀 있으신 분들일 거고 그분들이 거기를 택해서 들어갔을 때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할지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는 고덕 국제신도시에는 아무래도 당분간 분양가가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분양이 될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는 이게 분양가가 이제 분양할 때마다 높아졌는데 지금은 그 주변 아파트 가격을 거의 따라가는 식으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지금 정도에서 미미하게만 움직인다면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은 그쪽으로 가실 거고 지금 고덕 2단계에 쭉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만약에 그 아파트들이 피가 많이 올랐다 뭐 한 1억씩 올랐다고 해도 그거를 매도할 때쯤에는 요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1년 미만 보유해가지고 뭐 70% 세금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 그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매도하실 분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당분간 어디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또 청약시장을 노려보고 이렇게 되면 수요는 없이 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과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입주 때 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주택 보유 고령자 아까 나왔던 그 이제 세법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 70%, 60%,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0% 인상, 현행에서 뭐 이렇게 개정으로 바뀐다. 2주택, 3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많으면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줘야 이걸 팔고 나갈 텐데, 지금 팔자니 손해, 가져가도 손해. 이게 평택이 예전처럼 막 1억, 2억씩 뛰는 시장이면은 그냥 가지고 가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자니 뭐 만에 하나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면 그냥 매년 세금을 내야 되고, 또는 이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은 전세금도 마음대로 못 올리거든요. 전세금을 또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집값도 예전처럼 이렇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전세금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도 좀 거의 변동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거주가 목적이신 분들은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현재 집들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월세나 이런 걸 살면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노려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피들이 만약에 이게 거품이라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탄탄한 콘크리트 층이라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빠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만 지금보다 이게 올라간다 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그 집들의 가격을 이겨내면서 밀어 올려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그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출도 대출이고, 그리고 이거를 실수요자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더샵 시티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평택에서 올린 매물보다는 타 지역에서 올린 매물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더샵 시티 같은 경우에 지금 국토부에서 이미 조사가 들어갔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 지금 평택 부동산에서 올리신 매물들은 잘못하면 타겟이 될 수 있는 매물들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냥 바로 실사 나갈 수 있는 타겟 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샵 시티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감춘 거고, 이후에 또 분양권이 만약에 전매가 됐다고 쳐면 내가 그 받은 분양권은 등기까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샵 시티에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 뭐 연락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매물은 입주 때쯤 돼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2년도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쯤 돼야 급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팔려고 내놔도 그거를 누가 받아줄 사람이 딱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뭐 지금 사나 아니면은 입주 때 사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 지제 세교지구에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아직 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지제 세교지구가 지금 예정돼 있던 그 순서대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주택수의 분양권이 포함되는 시기를 보게 되면요, 여기 적용 시기가 1, 2번은 6월 1일이고 3, 4번은 1월 1일부터거든요. 1, 2번이 뭐냐면 요겁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 추가해서 요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거예요. 양도분부터요. 가지고 있었던 거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내년부터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집에 살기도 하고 보유도 해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분들은 이 집을 예전처럼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집에 살기도 하고 보유도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래되는 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해서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해서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해서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1주택 플러스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6월 1일과 1월 1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내용들도 쭉 나와 있는데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뭐 세무사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법인을 유지하는 거는 그닥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인상된다, 뭐 법인 해산해라, 뭐 그런 내용이니까 잘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던 보도자료, 즉 어제 나온 거지만 오늘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씩 대답해드리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꼭 은행이나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일개 중개업자일 뿐인 거지 뭐 강사나 또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많은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